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문클미디어인권연구소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설날이니까 한 번 더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한 주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어떤 뉴스를 살펴볼까요? 네, 최근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대한 안을 마련했는데요. 관련 언론 보도가 어땠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강제동원 피해자는 1941년부터 43년 사이에 태평양 전쟁 당시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 제철 등의 일본의 전범 기업으로 끌려가서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던 피해를 입으신 분들입니다. 네. 정부가 집계한 일제 강제노동 피해자 수는 14만 8,961명이고요.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 집계에 따르면 현재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66건이고 원고는 1,102명입니다. 일본 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에 우리의 모든 청구권이 소멸됐다면서 이분들의 청구권을 부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서 패소한 이후에 다시 우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요. 1심, 2심에서는 일본과 마찬가지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2년 우리 대법원이 일본 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 충돌한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우리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라면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네. 그러자 전범 기업들이 이 소송에 불복해서 다시 우리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고요. 이후에 대법원은 이 판결을 이유 없이 길게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이후 다시 되는 판결은 2018년에 최종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길어졌죠. 미쓰비시의 원고 한 명당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라는 판결을 확정한 것입니다. 네. 이 판결은 배상금과 액수의 문제를 떠나서 의미가 큽니다. 이전까지 식민지의 불법성은 학계나 정치권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많이 이야기했던 거지만 이를 사법적으로 뒷받침해 준 것이기 때문에 매우 역사적인 판결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내용을 지금 우리 정부가 일본 기업들이, 전범 기업들이 배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 내에서 배상을 하는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다는 건데 네네. 이렇게 바뀐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일본이 한국 법원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통치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배상 책임도 없다라는 생각인 것이죠. 네. 이에 미쓰비시는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우리 대법원은 2019년 3월에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미쓰비시가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과 상표권을 압류하고 특별 현금화,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제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방안을 깊이 강구하고 있다면서도요. 판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에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곧 대위 변제를 말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언론에서 나왔어요. 네. 이 대위 변제는 정부 등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먼저 배상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정부의 대안이 아주 구체화돼서 나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본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책임이 사실 일본에 있다라고 법원은 판단을 했는데 네. 일본이 아닌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기부금 형태로 이렇게 받아서 사실은 책임이 없는 제3자가 변제로 그렇죠. 네. 배상을 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예, 일단 지난 1월 12일에 강제동원 해법 관련 공개 토론회가 열렸어요. 네. 여기서 정부 방안이 공식화된 건데요. 정부가 추진하는 해결 방안은 전범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줘야 할 배상금을 제3자, 이 제3자는 지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그 제3자가 대신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 재단은 포스코 등 한일 청구권 협정 자금 수혜 기업들에게서 기부금을 받아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라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밝힌 바로는요. 배상금 지급 주체는 기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으로 검토한다라고 했고요. 네. 지급 범위는 확정 판결 3건을 우선 추진하되 계류 중인 소송도 추후 유사하게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던 3건, 곧 15명이었는데요. 이때는 네. 이분들 이외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67건, 1000여 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분들도 같은 방식으로 배상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12일에 공개 토론회에 불참했고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안에는 애초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전범 기업의 기금 조성 참여와 그 가장 중요한 사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 일본 측은 혹시 이런 우리 정부의 그 방향 전환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일본 정부의 명확한 공식 입장은 아직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하고 있다. 한일 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려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는요. 배상금을 대신 지급할 우리 정부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이후에 전범 기업에게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약속해줘야 한다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네. 만약에 전범 기업이 기금 조성에 참여하더라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이행 차원이 아니라는 형식을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또 한국에서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상황에 변동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보장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좀 불쾌한 보도도 있는데요. 우익 성향 매체인 산케이 신문은 16일자 사설에서 일본이 한국 정부가 내놓은 해법에 응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요. 징용 문제의 피해 당사국은 한국이 아닌 일본이고 일본의 역사에 부당한 상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그 사안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대안 국내 보도 한번 짚어보죠. 국내 보도는 어땠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비카인즈에서 제공하는 54개 언론사 기준으로 1월 11일에서 17일까지 강제동원 언급 보도는 228건이었습니다. 제가 쭉 살펴보니까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 극소수 언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보도가 토론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쓰고 다시 말해서 지금 정부안을 중계하는 보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전체 강제동원 보도 중 12일 토론회의 정부 측 주요 발제자인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이 키워드인 경우가 84건이 되고요. 심규선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이사장인 경우가 34건이 됩니다. 네. 그러나 이들 보도는 구체적인 발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지조차 않고 있다라고 판단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정부안은 병존적 채무 인수의 일종이거든요. 이는 기존의 채무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여기에 제3자가 채무자로 들어와서 종래의 채무자와 더불어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그런 네.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네. 이 키워드는 고작 22건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제3자 변제라는 개념도 아주 중요한 이번 그 안에서 중요한 개념인데 네. 이 개념도 71건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정부안이 무엇인지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는다라는 의미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드러내는 데에는 대단히 소극적인 언론 보도 행태였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또한 토론회 참석을 거부한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로 이제 검색을 해보면 고작 32건뿐이었습니다. 제가 평가하기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의 목소리, 사과와 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고요. 정부가 내놓은 안 자체도 사실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자세히 설명하다 보면 결국은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의 보도가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문제가 되는 보도 태도는 우리나라는 할 것을 다 했고 일본으로 공이 넘어갔다. 이런 식의 보도입니다. 예를 들면 세계일보 1월 16일자 사설 속도 내는 강제동원 해법 일전향적 태도에 달렸다라는 제목인데요. 네. 이 사설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대위 변제는 결코 의미가 작지 않다. 대위 변제 카드는 한국 정부가 성의를 보이고 있으니 이제 가해자인 일본 정부 역시 그에 못지않은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는 논지를 보였습니다. 네. 또한 문화일보는 12일자 기사 정부 강제동원 추가 협의 속도 낼 듯 일본 정부 기업 동참이 관건이라는 보도에서요.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우선시하는 피해자들의 반발을 원만하게 잠재우는 것도 급선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피해자 반발을 협상의 대상 또는 무력화해야 하는 주장쯤으로 취급하는 그런 부적절한 태도였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저도 뭐 양금덕 할머니의 이제 항의 시위라든가 이런 것은 TV 뉴스 화면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내용의 전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항의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짚는 보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좀 앞으로 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 자, 이번에는 다른 주제인데 전장현의 지하철 시위 이게 뭐 끝날 줄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장애인 권리 예산의 증액을 해달라라는 게 전장현의 요구 사항이고, 네. 결국은 국회에서 본인들이 요구했던 것에 뭐 턱없이 못 미치는 예산이 확정되고 나니까 네. 지금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 와중에 서울시가 지하철에 탑승해서 지연 운행을 하려고 하니까 탑승을 아예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네. 결국 법원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 관련한 보도도 살펴보셨다고요? 네네. 최근에 한 달 가량의 전장년 지하철 시위 관련 언론 보도를 분석해보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비카인지에서 전장년 지하철을 언급한 보도를 검색하니까 총 930건이 나왔습니다. 이 보도를 대상으로 주요 키워드를 추출해봤어요. 네. 먼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경찰의 대응을 보도할 때에는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보면요. 일단 강경 대응이라는 표현이 15%인 141건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강경 대응이라고 하면 사실 강경하게 대응할 만한 사안에 좀 단호하게 대처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크게 나쁘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네. 한마디로 뭐 단호하게 잘 대응했다라는 것으로 느껴지죠. 네. 다음에 많이 사용된 말이 무관용이었습니다. 무관용은 11% 99건에서 사용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무관용이라는 말을 우리가 되게 많이 쓰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주로 무관용 대응이라는 것은 성폭력, 성희롱, 금품수수 같은 것에 대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한 번만 잘못하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처리하겠다라는 식의 말을 할 때 우리가 무관용 원칙을 많이 사용해요. 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매우 심각한 범죄적, 문제적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뭐 자고우면하지 않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렇죠.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서울경찰이 하는 행동은 제가 보기에는 이 무관용이라는 말을 사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불관용이라는 표현을 해야 적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관용, 똘레랑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자유 및 다른 사람의 정치, 종교, 신념의 자유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관용의 반대말이
무관용이 아니고 불관용이고요. 불관용은 차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차이를 이유로 억압하고 압제하는 행동을 우리가 불관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개념으로 보면 전작년의 지하철 시위에 대한 그 서울시와 뭐 일련의 그 대응들은 무관용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이제 굉장히 일종의 마사지된 그런 표현이라고 보고요. 네. 불관용이라고 사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정차라는 표현도 51%인 478건에서 등장하는데요.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현상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무정차한 건 맞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 사안의 본질은 전작년의 시위를 막기 위해서 전작년 측에서 법원 안대로 5분 안에 차를 타겠다라고 약속했는데 네. 그런 장애인분들이 서 있는 역에는 서지 않고 지하철이 그냥 지나가 버린 것이잖아요. 네. 이것을 무정차라고만 표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할지 저는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네. 저는 이 표현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승차 저지 또는 원천 봉쇄라는 표현이 더 적절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무정차가 51%의 보도에서 등장한 데 비해서 승차 저지라는 표현은 11%인 104건에서만 언급됐고요. 원천 봉쇄라는 표현은 5%인 48건에서만 보도가 됐습니다. 네. 무관용이냐 불관용이냐, 지하철 무정차냐 승차 저지냐, 결국은 어떤 의도를 갖고 기사를 쓰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같은 현상을 보고 다른 표현들이 나오는 거네요. 네네. 반대로 전작년에 표현하는 키워드를 보면은요, 불법 행위가 포함된 기사는 73건, 8%였고요. 네. 불법 행위가 아닌 그냥 불법이라는 키워드로만 해보면 181건인 19%에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쉬웠던 것은 이 전작년의 시위를 기습 시위라고 하는 이제 보도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 표현이 11%인 101건에서 등장하고요. 게릴라 시위라고 한 보도도 7%인 67건이나 됩니다. 기습 시위, 게릴라 시위라고 하는 그 행위가 나온 이유는 언제 어디서 시위를 할지 기존에는 다 알려줬었는데 그랬더니 딱 그 역에서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는 승차 거부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예고는 돌발적인 행위로 낙인 찍은 부정적인 인상의 표현인 이 게릴라 시위 이런 것들은 매우 좀 적당하지 않은 표현이다. 굉장히 악의적인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시위에 대해서 우리가 일종의 관용을 가져야 한다. 이런 네. 말씀도 해주셨고 너무 이들의 시위를 부정적으로 낙인 찍을 필요 있을까? 이런 질문도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전작년의 시위가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네네. 시민들의 피로도도 쌓이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네. 어떤 돌파구가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관련해서 언론 보도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앞서 말한 한일 강제동원 피해자의 문제도 그렇고요. 전작년의 시위도 그렇고 사안의 본질을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언론의 역할인데 네.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안이 이렇게 길게 지속되는 것이다.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내놓은 정부의 안은 적절한지 그리고 그 안이 부적절했다면 그 대안을 짚어주는 것이 그것이 언론이잖아요. 네. 언론이 이제부터라도 강제동원 반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또 장애인권을 외치는 그 장애인권 예산이 어느 정도 적절한지 그리고 그 예산을 어떻게 증액하는 게 바람직한지 해외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보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 말씀은 언론이 이들에게 편파적으로 대라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 사안을 정확하게만 전달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현재 상황을 정치적 마사지 등을 통해서 적절히 감싸고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태도가 더 편파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저희들 현장에서 기계적인 중립도 편파일 수 있다. 네. 네, 다시금 되새기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